자, 81번 문제죠. 자, 81번 문제. 우리 도시계균이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심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돼요. 이 심의를 어느 때 이 심의를 거치는 건가, 왜 거치는 건가, 이런 내용을 조금 한번 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기법률에서 특히 잘 나와지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죠? 이런 말이 나오고, 시도지사라는 말도 나오고, 도내에서는 시장군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나오죠? 그래, 도시군수다 해서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별도로 이제 허가권자로서 기여해 놓고 있고, 자, 이런 행정기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자를 우리가 단독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단독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단독제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혼자 단독으로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시장군수 이런 자들이 단독제 행정기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단독제 행정기관이라는 거 하는 건데, 이 자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만물박사 이다 아니다? 아니다야. 자, 그래서 우리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 요자가 전문기구야. 전문기구입니다. 기구. 이 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그래요. 합의제 행정기구. 자, 그러면 이제 단독제 행정기구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리는 거고, 합의제 행정기구는 의사결정을 합의를 도출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이 자들이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이런 단점이 있네 또. 자, 그래서 이 단독제 행정기관이 반드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 중에서 뭐를 공부하게 되어지냐면 이 심의기구를 공부한다고. 이 심의기구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국토기획법률에서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까지 심의기구가 뭐가 나오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 요거 이제 국토교통부에 둔다 하면은 요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고, 시도에 둔다, 시군구에 둔다 이렇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시도에 둔다 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건축법에 가면 이게 건축위원회예요. 건축위원회. 중앙에 두어지면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에 두면 시도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이것도 이제 중앙이다, 지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건축위원회가 있고. 자, 우리 주택법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심의기구가 바로 주거정책, 옳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됩니다. 심의위원회. 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도 일단 국토교통부에 두겠죠. 그런데 이제 시도에 두는 것은 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지법에 가면, 농지법에 있어서 합의제 행정기구 심의기구의 전문기구가 뭐냐면 농업농촌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심의기구다 이렇게 알면 돼요.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되어져요. 뭐 시도에 둔다 하면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가 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뭘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기구인 시도에 설치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를 심의로 지정하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합의제 행정기구가 심의기구인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문화재청장이 자기가 뭐 모든 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겠죠. 이 말 이해해요? 이렇게.
이렇게 전문기관에 있어서 합의제 행정교인 심의교의 심의를 거쳐서 뭘 한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셔야 돼.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심의를 갖다가 거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하면 첫 번째 각종 구역 등을 지정할 때요.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다. 제가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요? 심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든지 무슨 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든지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거나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는 거나 무조건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외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하는데 의견 청취를 하고 나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옳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이때는 의견 청취 후에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자.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되어질 거고 이게 이제 우리 도지사가 참 지정하죠. 도내에서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하지. 그때는 이제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뭐 시장군수 의견 듣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행정처 의견 듣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이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거래 옳지 허가구역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 그래. 재지정할 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렇게 가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이며 재지정할 때는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심의 거쳐서. 자, 세 번째가 옳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렇게 가지. 여기에 예의가 아니고 원칙으로 가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이렇게 가고.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가요. 전부 다.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도 심의 거쳐서 다 지정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일단 무슨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다.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승인한다. 이런 것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하트 모양 2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친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계획을 각종 결정할 때나 이렇게 승인할 때, 수립할 때는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구역 지정할 때 심의 거친다. 행정계획 수립할 때 심의 거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가지고서 큰일 났다 이제. 요 정도만 가지고서 한번 보면 자, 81번 문제를 보니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실력만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 자, 기업본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한다, 수립 승인한다, 결정한다, 이런 것들. 행정계획의 수립 승인 결정 모두 다 심의 거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어디에 나와요? 구역 지정이 미음본에 나오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다, 변경 지정한다 이런 말 나오죠? 요때 거치는 거야. 요때 거치는 거다. 요때 거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자, 그러면 이 심의를 갖다가 거치는 경우가 있다면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자,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심의를 생략하자 하는 내용은 행정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이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심의를 생략하다, 협의심을 생략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방상, 국토관리상 좀 필요에 의해서 군사적인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또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죠. 자, 그런데 경미하다 할 때는 여기에서만 생략한다는 말이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할 때는 심의를 생략하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아예. 우리 방향 잡는 이런 것들은 절대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에서 우리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할 때는 이렇게 생략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생략하냐면 생략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일단 일정 규모 이상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심의를 갖다가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걸 꼭 잡자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수립지역이다. 또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에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있어서 개발행위를 갖다가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이때는 일단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때 전부 다 협의심의 이런 걸 거치는 거예요. 이게 동요매졌었는데 이게 그러나 자, 이때는 심의를 갖다가 또 생략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의를 생략하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이게 나오냐면 이 지문이 해마다 나오죠. 원래 심의를 갖다가 이렇게 거치는 경우는 각종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 그래. 각종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 재산권에 대한 이 제약을 가할 때는 단독제 행정기관인 천안시장이 지금 뭔 감정이 있다고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 제안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 각종 행위 제한을 할 때요. 네? 행위 제한을 할 때지. 행위 제한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갖다가 거쳐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종 행위를 갖다가 행정처분을 한 행위를 취소 등을 할 때요. 취소 등에서는 일단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 이때 또 심의 거쳐야 되겠지. 단독제 행정기관이 뭐 단독으로 이거 못합니다.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단독으로 하나?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한번 나오냐면 개발행위 이 허가를 해놓고 제한할 때 심의 거치는데 제한을 연장한다고 해요. 연장, 2년 연장이 있죠. 1회 한해서 2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1회 한해서. 그래서 3, 4, 5 끝에 나와 있는 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에서도 딱 나와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라고. 이런 내용.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를 해서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보면 거기에 이제 일단 기업번하고 미음번인데 미음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밑줄. 자, 거기다가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하나 더 써놔야죠. 성장관리 방안.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방안 이 말 딱 나오면 무조건 뭐를 생략한다? 심의 생략한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한 차례 2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이때 심의 생략하죠? 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디귿번을 보면 전체 면적 10% 이내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변경하거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을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된 이 범위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10%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디귿번은 우리 요약집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요약집을 한번 보면 요약집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51쪽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이 이렇게 생긴 거. 요약집의 51페이지. 51페이지 봤어요? 51페이지 보면 재료의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절차 이렇게 나와주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거치고 협의 동그라미 치고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그 다음에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말 밑줄 긋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양가로 1, 2번 묶어놓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 밑줄 그어야죠. 밑줄 그었어요? 이 지분이거든요. 이 지분인데 10% 이내에서 변경할 때는 협의 심의를 생략한다.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그래. 협의 심의 생략이라는 말이 없어. 없다고 이게. 자, 잠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81번 문제는 모두 정답. 모두 정답입니다. 정답 없어요. 모두 정답. 81번 문제 모두 정답입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 여기 봐요. 여기 제 설명 들어. 자, 81번 문제 정답 없어요. 일단 모두 정답인데 제 설명 들어야 돼요. 자, 성장관리방안 수립 절차입니다.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절차까지 우리가 이 내용까지 어떻게 다 공부하냐고, 이걸 다 이유냐고,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치?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에 있어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 말이 나와요. 의견을 청취한다 이 말 나오고, 두 번째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는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게 하는데 2일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해당 용도 지역에 해당 지역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시군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오픈을 시켜가지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지면 요게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겠다 해서 이런 절차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하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나와. 법률에서 나와요. 이 내용이. 법률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을 보면 생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생략은, 시행령의 생략은 이것만을 규율해놓고 있지 이걸 규율해놓고 있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것만을 규율해놓고 있는 거야. 이것만 규율하고 있다. 이것만 규정해놓고 있다. 규정하고 있지 이 내용은 규정이 안 돼 있다고. 시행령의 법조문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따라서 협의 심의를 생략한다는 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전체가 다 정답 처리. 전체 정답. 일단 한 문제 맞았다. 한 문제 맞았다. 자, 정답 없어요. 자, 82번 가겠습니다. 82번. 자, 82번 문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에 연결로서 틀릴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우리 교통시설, 뭐 도로다 철도다 해서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다 이렇게 잡자 그랬죠. 자동차 운전학원, 뭐 이런 것들도
자동차 뭐 이런 거 검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교통시설에 해당이 된다. 자, 2번을 보면 유통공급시설이죠. 유통공급시설. 와이어, 선종류로 주로 돼 있다. 이렇게 한번 잡작을 했고, 수도다. 뭐 상수도 뭐 이런 것들은 또는 공동구. 유통공급시설에서 꼭 하나 잡작을 했는데 방송통신시설. 이거 하나 써놔야 돼요. 방송통신시설. 이것은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되어진다. 방송통신시설은 공공문화시설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이 일단 틀렸어요. 하수도가 나오는데 하수는 뭐죠? 환경기초시설. 그렇죠. 환경기초시설. 냄새나고 쓰레기 종류. 자, 3번을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나오죠? 요건 학교 등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합해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번에 보건위생시설 나오죠?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천안의료원 있죠?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 자, 5번에 환경기초시설, 냄새나고 쓰레기 종류, 폐차장, 폐차장 동그라미 지금 별표 쳐야 돼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집니다. 2번. 자, 83번 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틀렸어요. 거꾸로 되어 있죠? 원래 도시군 기본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주어가. 도시군 기본 계획이 타 법률에 대한 기본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주어가 뭘로 나왔냐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은 이렇게 돼버려서 틀렸어. 이걸 주어로 잡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들어가야죠.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이렇게 끝나야 돼. 주어가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개발하려면 개발이 가능한 용도에 한해서 개발하고 보전하려면 도시군 계획에서 이 개발로 보전 목적으로 묶인 땅에 대해서 보전을 하라. 이런 취지라는 것. 이때 기본이 된다는 말을 우선한다는 말로 바꿔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밑그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번이 틀렸죠. 자, 2번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번 특별시 등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 밑줄. 부문별 계획은 납개별 계획이죠. 여기에 대한 부문별 계획에 반대되는 말은 뭘로? 종합계획. 따라서 부문별 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걸려야 돼요. 자, 부문별 계획 네모였고 수립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우리 유일하게 종합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 딱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는 종합계획이라는 말을 쓰면 큰일 나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자, 5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만약에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되어지면 상위 계획 우선 원칙에 걸린다 그랬어요. 하위 계획 가지고 비틀면 안 됩니다. 항상 내용이 이렇게 수립된 내용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면, 부합되지 않다면 이때는 상위 계획 우선 원칙,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항상 이렇게 걸린다는 거 보고. 자, 84번 문제 가겠습니다. 84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용되는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이 가장 높은 곳은 뭐냐?
용적률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요건 뭐 해마다 용적률에 있어서 상한치, 건폐율의 상한치, 요거 해마다 추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단 개별 조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성장 관리 방안의 경우 특례를 고려하자라고 되어 있고, 자, 원래 1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100까지 봤죠? 용적률은 생자 100. 그죠? 생산녹지에, 자연녹지에, 계획관리지역. 여기에서는 용적률 상한치가 100%예요. 그러나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125%예요. 125%입니다. 건폐율은 50%죠? 건폐율은 50. 자, 용적률은 125%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자, 이거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자, 이건 우리 옛날 요약집을 한번 보면 확인만 하게요. 여기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뭐 외우라고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3쪽에 나오나요? 23페이지를 딱 보면, 자, 요약집 23쪽.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 이렇게 나와주죠? 특례 이렇게 나왔죠? 자,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 이렇게 나와주는데, 자, 거기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4번 건폐율을 한번 봅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어디에 걸리냐면 개발진흥지구예요. 이렇게 되면 건폐율은 40%를 적용받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와줘요.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게 자, 요거는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뭐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두 문장이에요. 잘 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빼놓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면 이제 40% 받아 건폐율이. 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요거 한 지문하고, 또는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면 원래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를 받죠. 그런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지면 3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문제는 용적률이죠. 근데 용적률에서는 그 특례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적 생자계 100% 받는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 내용. 자, 그래서 건폐율이라면 또 문제가 되는데 용적률에 대한 거니까 특례가 없다. 따라서 2번에 다시 원위치에서 문제. 자, 84번에 2번을 보니까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100% 이렇게 잡아가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 하면 100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152대 100%.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생산녹지지역, 이것도 100%죠. 생자계.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이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여기가 300% 적용받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84번은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8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85번 문제. 자, 국토계획 법령의 규정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광역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전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자,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군 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는 내용이에요.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좋은데 시국대 교재를 한번 볼까요? 시국대 교재. 시국대 교재. 시국대 교재 75쪽. 7쪽 참. 이거 시국대 교재. 이거 엊그제 마무리 한 거. 이거 조그마한 교재. 쬐까는 거. 거기 보면 7쪽을 보면 거기에 수립자, 위반자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1번 도시군 수 나오죠. 2번에 협의 공동 위반한다, 협의 지정한다, 뭐 도의사가 지정한다 이런 말 나와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나와요? 네모하면 엮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는 경우는 1번 국가계획 윗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과 사업에 관한 계획 중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시도에 걸쳐 지정 뭐 요 정도의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정 요구에 따라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 밑줄 그어요.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시 문제 3번을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오늘 취해서 85번 문제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와야지.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를 갖다가 한 적이 있다 하면 뭐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5년 이내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면 환경성 검토가 아니고 그냥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런 내용. 자, 주소를 잘못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고. 이제 이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고, 자, 4번은 입주기재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입주기재 최소 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 6번째 내용 맞죠? 맞는 내용. 5번을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밑줄 그어야죠. 지독한 날 효력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밑줄 그어야 돼요. 지독한 날 효력 발생.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즉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됐을 때 원래 시장군수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5번째 해당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해서 시장군수가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해버려요. 따라서 자기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지형도면 작성해서 끝나는 거지 도지사의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는 점 아주 중요하다. 네,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보면 8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개발진흥지구. 자, 1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야죠. 기지개 해서 기반시설 지구단위에 관한 내용.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거요. 맞죠? 자, 2번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자, 이 부분이네요.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30% 이하, 30% 동그라미 치고,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거냐면 아까 요약집에 7쪽이 있었죠? 7페이지인가? 23쪽이었어 아까? 23쪽이네. 아까 23쪽 다시 한번 봐요. 23페이지 다시. 요약집에 23페이지 좀 두꺼운 거. 23페이지 이제 보면 거기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건폐율의 특례에서 동그라미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도 이게 이제 40%를 주는 거고, 도시적 유휴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40% 주는 거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여기에는 30%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설됐어요. 지금 내용 자체가 신설 이렇게 써놓고 이 내용이 자 맞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가서 86번에 3번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기능, 관광 기능,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요게 맞죠? 예,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4번을 보니까 86번에 4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주거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용도 지역에 있어서 이 지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허가 등 대상이 아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이 공장 건축할 수 있는 거, 자, 공장을 갖다가 건축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환경오염을 시키지 아니하는 이게 공익성 공업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자, 우선 거기에 보면은 지금 틀린 것은 이렇게 고르라겠어요? 그 4번이 틀렸군요. 꼭 지정해야 되는 규정은 없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진흥지구 지정하죠. 이런 건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권자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되니까. 근데 꼭 지정해야 되는 의무 사유는 없다. 꼭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맞을 수 있겠네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꼭 지정해야 되는 내용은 없어요. 자, 없는 내용 이렇게 써놓죠. 자, 4번이 틀렸네요. 이걸 상당히 까다롭게 냈네. 예. 자, 이렇게 꼭 지정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 자, 87번을 한번 보면 87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예. 국토계획 법령상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죠. 우리 입주기재 최소 구역은 지금 롯봉기 힐스 떠올려야 돼요. 요코하마의 롯봉기 힐스. 해당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의 행정을 지정받지 않고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갖다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기재 최소 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거 꼭 떠올려야 돼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다 한번 떠올리고. 자, 87번 문제를 보면 입주기재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또 이제 다 틀렸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자, 1번 광역도시 계획에 따른 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군 내에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청사진 계획 종합계획이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이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다.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바꿔요. 자, 2번 터미널로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그어놓고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렇게 되어지죠.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게 2번이 맞네. 우리 뭐를 볼까요? 우리 요약집을 볼까요? 요약집에 지금 어디 몇 페이지 나와요? 이게? 예? 28페이지 나와요? 28페이지. 28페이지 조금 그걸 참조를 해야 되겠네. 제일 위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 이렇게는 안 내니까 틀리도록 유도한 지문이다. 3개 이상. 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다. 자, 4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심, 부도심에서 들어갔어요. 생활권 중심지역에서. 근데 이게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죠.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실패한 지역. 정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자, 5번을 보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요게 이제 요것도 정비 사업입니다. 수복 재개발 근린 생활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자, 우리 요약집 28쪽을 한번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 활성화 계획이죠. 도시경제 기반 활성화 계획이지. 근린 생활형 활성화 계획이라는 말은 없어요. 또 이런 건 또 없는 지문이고 이렇게까지는 안 내니까. 자, 일단 한번 40점 한번 넘겨보자. 40점 한번 좀 힘들다 하더라도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40점을 한번 넘겨보자. 자, 그래서 틀렸고 87번은 2번 문제가 이제 맞는 거고. 자, 88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밑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요건이 적합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매수무자
요건 우리 요약집에 몇 쪽에 나오는가? 42쪽? 42쪽. 아, 매수문자 제일 위에 나오네. 자, 한번 봅시다. 매수문자. 1번, 도시군수가 원칙이죠? 특별시장부터 이렇게 시장군수까지 1, 2번이 원칙이고. 자, 3번, 이 법에 따라 시행자로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의 밑줄 긋고. 4번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죠? 이게 바로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서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5번 도시군계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설치 의무자한테 해야지 직접적인 아무튼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설치 의무자가 했으니까 고자한테 하자는 내용.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설치 의무자에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 문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1000제곱미터의 대지 중 6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을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최대 건폐율은 얼마냐? 75%가 정답이었죠? 75%가 정답이다. 우리가 이제 그게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이 안 나왔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도시지역 내하고 도시지역 아니죠? 도시지역 의지역 바깥 지역을 놓고 볼 수 있는데 도시지역 내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폐율의 150%, 그 다음에 용적률의 200%, 요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완화 들어가겠다. 이거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그 다음에 건폐율은 150%, 용적률에 있어서는 200%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 건폐율 150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이게. 1.5배를 뜻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10%를 적용받는다면 15% 적용해라 이런 내용이야. 요건 없는 내용이 150이라는 말이 뭐가 있어? 건폐율 150이에. 그래서 해당 용도 지역에 있어서 건폐율의 1.5배를 뜻하는 말이야. 1.5배. 이걸로 해석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무시하고 200%를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이 300%라면 곱하기 2배를 뜻하는 말이요.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600%까지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야. 땅 내주면. 근데 아무리 땅을 많이 내준다 하더라도 1.5배, 2배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는. 자,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건폐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당 용도 지역의 이 건폐율에서 해당 건폐율 용도 지역의 건폐율에 곱하기에 1 플러스 기부 면적을 이렇게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야. 전체 대지 면적으로. 응?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이 1000제곱미터의 땅에서 이걸 600제곱미터요. 600제곱미터. 이 600제곱미터 이걸 기부하는 거요. 이걸 기부하자. 그러면 400제곱미터 땅이 남잖아. 그럼 이걸 기부했을 때 400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건폐율이 50%를 적용받는 지역인데 얼마만큼 완화해 줄 거냐. 이렇게 땅을 많이 내주면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완화하는 게 아니고 이 공식에 집어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용도 지역의 건폐율이 50%니까 50% 곱하기 1 플러스 6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나눠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1.6이 되는 거라고. 이 0.6 아니야? 1.6이 되잖아. 이게 1.6이요. 근데 1.6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초과할 수 없다. 1.5.
그러니까 1.5까지만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5%가 정답이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응용돼. 이렇게 600제곱미터를 기부했을 때 해당 용도 지역에 이렇게 기부하면 용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와. 한 번 더 응용 들어간다니까.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이걸 600제곱미터 기부했을 때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건축 면적을 구하시오. 이게 나온단 말이오. 이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75%를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400제곱미터의 75%야. 400제곱미터 이거 없는 거니까 기부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75%를 적용하는 거야. 전체 1000제곱미터에 대한 75%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말 이해가? 자, 그러면 얼마 지을 수 있는 거야? 400제곱미터에 75%니까. 응? 300이지? 어떻게 그렇게 계산은 그렇게 빨라? 300제곱미터야. 이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는 한 번 더 응용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와.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기부하고 남은 면적을 가지고서 이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일단 여기서 정답은 75%입니다. 75%. 자, 90번 문제. 90번 문제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에서 행정청이 아닌 미주까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지? 도시공제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타인 토지의 장애물을 변경 재가하는 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좀 어렵게 나왔네. 자, 잠깐 요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게.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잠깐만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이 단순 출입, 타인 토지에 단순 출입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 토지에 단순 출입에 민폐 끼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민폐 끼치는 경우. 그치? 어떻게 해서 민폐를 끼치느냐? 일시 사용에 뭐 재료적 지장으로 수박밭에다가 수박밭을 출입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수박밭 출입해서 자, 재료적 지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야. 재료적 지장으로 쓰겠다 하는 내용 나오고, 수박밭을 파헤치고 통로 만들겠다는 거야. 임시 통로를 만드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일시 사용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수박밭에 있는 원두막을 조사 측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겠다는 거야. 저쪽으로 옮겨놓겠다는 거야. 자, 그걸 뭐라 그러냐? 장애물의 변경 제거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장애물의 제거, 변경이다 이렇게 되겠지.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민폐 끼치는 경우야. 자, 단순 출입이 있고 요건 민폐 끼치는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순 출입에서는 어떻게 잡았으냐면, 기억해요? 기억하는 거야? 허통똥통에 걸려. 허통똥통 이렇게 걸리지. 허통똥통 이렇게 걸려. 허통똥통 이렇게 걸린다. 허가받고 통지하고 동의 없고 통지하자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걸려. 허통동통에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허가받는다 하는 곳은 허가권자가 국토기획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까지 도시군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통지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 통지는 다음 주 몇 월 며칠부로 들어갈 거야 라고 반드시 7일 전까지 통지가 이루어져야 돼. 소정관에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자, 그런데 허가를 받는 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요.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통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출입하는 자가 행정처인 경우에는 지네들이니까 출입하는 자가 이게 행정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비행정청, 행정청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행정청부터 먼저야. 행정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가. 내용 이해가요? 통지는 해야 되겠지. 허가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꼭 시험 문제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 틀려. 자, 그런데 밑에 걸 보라고. 밑에 걸 보면 타인 토지에 출입해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야. 이때는 민폐 끼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돼요. 누구의 동의를 얻느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지. 원두막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지. 가서 보니까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원두막이 매달려 있어. 개그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미안하기도 하지? 동의 얻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동의 얻었으니까 통지가 벌써 이미 된 거지? 따라서 여기에서는 7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야? 3일 전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해요? 3일 전 통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지문이거든. 설명 듣고 여기까지는 시험은 출시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듣고만 잊어버립시다. 이것만 잡고 시험 잘 갑시다. 그런데 문제가 동의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갑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기분 좋다고 발리 가서 발 씻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동의 얻을 수가 없잖아. 발리 가서 발 씻고 있대? 그러면 소말리아 가면 손 씻고 있나?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두드러 맞을 분위기야. 이제 안 할게, 안 해. 나도 그래서. 이 나이에 먹어서 이렇게 하겠냐고 웃어달라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제 안 해. 이게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다 가지고 해외여행 가버렸다니까. 그것도 1박 2일이 아니고 막 한 일주일 이상 가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또 여기에서 잘 가요. 비행 이렇게 나오지. 비행정청, 행정청이지. 이것도 똑같아. 비행정청, 행정청이 나오는 거야. 순서대로 조심해야 돼. 비행정청, 행정청 이렇게 나와요.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허가권자한테, 도시군수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한테 통지를 해버립니다. 잘 보세요. 이걸 외울 수는 없어. 자, 일단 단순 출입 플러스 민폐 끼치는 경우 잡고 허통동통 잡아가는데 동의 얻을 수 없다면 허통이 또 한 번 걸립니다. 허통이. 순서 비행에 걸려. 허통 동통 잡고 동의 얻을 수 없다면 허통에 또 걸리는 거야. 이게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이 틀린 거야. 한번 봐봐. 타인 토지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는 민폐 끼치는 경우야. 단순 출입이야. 민폐 끼치는 경우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특별시장에게 통지한다, 허가받는다. 허가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비행정청이니까. 문제 지문에서 비행정청으로 나오잖아. 통지가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허통, 동통, 동의 얻을 수 없다. 허통 다시 한번 걸린다는 거. 순서는 비행에 걸려. 비행정청, 행정청, 비행정청, 행정청.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2번 가.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나 그 등본 등의 발급을 무료 청구 및 각급 행정기관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제도 중에 하나가 무료 열람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3번 갑니다. 시행자는 도시운계 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밑줄 긋고 자, 세 번째 줄 끝에 둘 이상으로 분할을 시행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없다라고 칩니다. 이러면 안 돼. 자, 도로 까는데 아산까지 가는데 아산은 니네들이 깔고 우리가 깔겠다. 이게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둘 이상으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온다는 얘기고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된다. 착공과 준공이 달라진다. 4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다. 인접한 동그라미. 인접한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일시 사용에 동그라미. 일시 사용이야, 일시 수용이야. 이걸 일시 수용으로 고친다고. 중요하다. 인접한 건 절대 수용이 안 된다. 인접한 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확장 사용에 대한 설명이고. 5번 국공유지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유효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고 했다 하면 무효다. 무효 동그라미. 이걸 취소할 수 있다. 땡. 무효입니다. 자, 우리 공익적인 사업들은 일단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모두 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 국공유지에 있어서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이 사업 목적, 유효 목적으로 절대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이게 금지되는데 일단 했을 경우에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계 시설 사업에만 나와요. 우리 구토기법률만 나옵니다. 이건 도시개발법이나 무효다 하는 말이 정비법이나 없다는 거. 단지 금지 효과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는 아무튼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겠다 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거 잡아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